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드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 부딪혀도 이 실패가 다가왔을 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그 다음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실패, 좌절, 무기력 이런 거를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의 말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을 때 막 우리가 너무나도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안 돼요. 왜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끙끙 앓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끙끙 앓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너희들 멘탈이 문제야. 이것들은 배가 불렀어, 이씨. 아주 그냥 아주 지들 편한 것만 해먹고 살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이런 거야. 요즘은 아주 그냥 어려운 일 안 하고 쉽게 사니까 그냥 만사 잘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실패는 나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말이 설마 오히려 세대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죠? 기성세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자존감은 뭐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을 건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분들의 자존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자존감은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도 중요할 뿐더러 그리고 좀 온전히 나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왜 자존감에 껴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거, 온전히 나를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만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덜 힘들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대로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러한 삶의 어려운 방향이 부딪힐 때 보면은 똑같은 어른들이 이러한 삶에 부딪힐 때 되면은 이분들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을 사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들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막 찾는 거야.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드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 부딪혀도 이게 그냥 단순히 가벼운 문제야. 뭐 무거운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뭐 투자를 했는데 뭐 갑자기 뭐 몇백억 날렸다거나 뭐 어디 뭐 사기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 가벼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 가벼운 문제로 치부가 돼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살아온 시기가 뭐 그렇게 아직 좀 젊을 뿐더러 그리고 그만큼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변수잖아요. 변수. 이 변수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씨발, 어떻게 해? 이게 가능할까? 안 되는데. 이걸 내가 괜히 했나? 나 완전 이런 거 하면 나 이거 완전 실패됐네? 망했네? 조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쌓게 되는 거는 이제는 뭘 하지?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 돼. 인생 뭘 하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해결을 못 찾는다면은 나는 뭘 해도 안 돼. 야, 이건 나 망했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거를 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낭떠러지로 가는 거야. 여기에 이 낭떠러지는 뭐가 되겠어요? 실패의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의 낭떠러지, 좌절의 낭떠러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떠러지. 그렇게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이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이제 약 조금만 다치면 다행이지만, 격차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은 최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의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못해,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제 뭘 먹고 사나, 앞으로도 뭘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실패했어,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벽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야. 막 그냥 이게 당장 나는 뭐래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스물 나는 뭐래도 안 돼, 살아봤자 뭐해, 뭘 해봤자 뭐해, 되지도 않은 거, 뭐만 하면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나는 실패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별 의미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서 내 영혼 속에 그 낭떠러지로 번지를 하는 거야. 내 마음 상태는 뭐가 되느냐?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식물인간 상태가 뭐냐? 내가 몸이 뻣뻣해서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런 기능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면 신체 기관이 뇌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올스톱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은 내 감정, 내 마음, 내 삶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적인 태도, 이러한 애티튜드, 내 삶을 마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다 그냥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이 드러나는 부분에는 표정이 없어요. 말을 해도,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거나 울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표정이 없어요. 막 옆에서는 막 지지배야 깔깔깔깔 이러면서 쳐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떠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미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이미 실패자, 그래서 나는 뻔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한다거나, 몰라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아무런 무망감, 목적이 없어요. 이제 뭐 하고 살래? 몰라요. 저는 망했어요. 이번 생은 글렀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걸 해봤는데요, 다 실패했고요. 저것도 해봤는데 실패했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봤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안 돼주네요. 씨발 이러면서 가끔가다 한번씩 욕 좀 나와줘야 좀 편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무망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서 몰라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응마저도 굉장히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드라이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이 사람이 반응이 맛으로 표현하면 되게 웃기긴 한데, 싱거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해주잖아요. 나 이랬어, 나 이런 상황 겪었어, 너무 힘드네,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랬어? 야 어떡하면 좋니? 야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씨 나 같았으면 이거 빡 돌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했다. 그냥 반응이 좀 그래요. 그냥 야 나 이런 일 당했다. 나 진짜 막 너무 그래 화가 난다 속상하다 어떡하면 좋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구나.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좀 약간 감정이 조금 더 그나마 이 감정에 조금 그 MSG 진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드라이한 맛에다가 MSG를 넣은 사람은 약간 막 자기 감정을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이 좀 네 맛도 내 맛도 아닐 때에 MSG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MSG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얘 맛이 이런 맛이에요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MSG를 뿌리는 거잖아요. 이 감정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한 감정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 감정에 MSG를 뿌리면은 내 감정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너 힘들어 너 힘들었구나 근데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떡하면 좋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힘든 거 막 줄줄이 읊어요. 예,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쓰나 봤더니 좀 굉장히 좀 몸이 아프고 동시에 마음도 아픈 사람들. 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해도 조금 막 너무 절망감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분들이 이런 스피치에 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이런 일 겪었는데 나 너무 속상해. 그러면은, 야, 너 그랬구나. 야, 근데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를 향한 그 감정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MSG를 막 뿌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너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내 신세가 너무나도 생각나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기 힘든 거를 막 쭉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힘든 걸 얘기한 사람이 이제 대려 고민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막 내가 얘를 이해해줘야 되는. 나는 얘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려 고민을 들어주고 있네?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하는 그 의지마저도 약간 진짜 신락 같은 그 희망 동화줄조차 끊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켜버리고 영혼의 마비 상태, 영혼의 식물 인간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한 번 문제를 마주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감이 들 때에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왕수디 씨, 니가 멘탈이 그나마 나보다 강해서 그런 거지. 이 개자식아, 기계 내한테 먹히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실패가, 내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약간 잠시 정지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동차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막 달려오다가 중간에 힘들면은 좀 쉬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운전자의 뜻하지 않는 이벤트로 인해서 잠시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의 목적지를 달려가는 데에
마주친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러한 문제들이 실패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의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휴게소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싶은 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걸 하잖아요. 휴게소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한번 갔다 와주고, 내 볼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좀 내가 피곤하면은 좀 잠시 이제 휴게소 뒤에 요즘에 보면은 공원들이 그렇게 좀 잘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공원, 이제 그 쬐깐한 공원이지만 거기 한번 쫙 돌아보면서, 거 이제 벤치에 앉아서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좀 쉰다거나, 아니면 차에 누워서 잠을 잔다거나, 그러한 시간을 갖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약간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휴게소에 들어가서 약간 내 마음 가운데에 쌓여 있는 독소들,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일종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 이런 표현이 조금 적합하겠죠. 그나마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배설물들을 빼내고, 그리고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마주해 보라는 거죠.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제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잠시 좀 몸을 좀 풀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이제 문제를 뭐 그때 한 번만 만났겠습니까? 자동차도 뭐 한 번 여러 번 달리고 나면은 막 어느 지점에 잘 가다가 막 차가 꽉 막혀가지고 막, 아씨 언제쯤 가냐 막, 그러고 막 피곤해, 운전자에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피곤해 찌들고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뭐 막 잘 가다가 갑자기 문제 만나서 막히고, 이런 것들이 막 켜켜이 있다 보니까, 그 켜켜이 마주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시달려 있었던 나 자신을 조금 어루만져주면서, 조금 되돌아봐 주면서 이렇게 여독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과정을 갖는 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어긋난 거, 뭐 비틀어진 거, 이러한 게 결코 거기가 내 인생의 종착점도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도 아니고, 그냥 그 지점은 잠시 나에게 휴식을 주는, 잠시 쉬어가는 그 휴게소와 같은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실패했어, 다 끝났어,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말자고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금은 쉬어갈 타임이구나, 옳다거니, 이러면서 그간에 내 문제를 마주해서 켜켜이 쌓여있던 내 묵은 감정의 배설물들 쫙 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뺄 부분은,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고, 다시 정돈해야 될 부분은 뭐고, 내가 빼야 되는 부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다시 삶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자동차, 그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비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하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결코 이 문제가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여건에서 그냥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하나의 휴게소와도 같지만 그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내 마음의 여독을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나는 이 문제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가서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정말 좋은 결실,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문제 하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얼마나 잘 달려왔는지, 얼마나 꾸준히 내 삶을 지켜왔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은 모두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인생의 성공자를 향해서 지금도 내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친구와 만나는 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숨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자연 치유가 돼요? 그 안에서 본인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뭐래도 안 돼, 이래도 저래도 안 돼, 뭐 이래도 저래도 난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